오늘의 늙기 전에 읽어야 할 애정소설 119는 피터 박스홀의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 1001권에서 27위를 차지한 마누엘 부익의 거미 여인의 키스입니다. 우선 거미 여인의 키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게요. 영화 속 인물들과 배경들을 표현하며 가장 아름답다고 느꼈던 장면들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몰리나는 남자지만 여자이고 싶어하는 동성애자로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되어 8년형을 받았습니다. 같은 방을 쓰고 있는 수감자 발렌틴은 정치범으로 급진 행동파인데 몰리나의 영화 이야기가 썩 달갑지는 않습니다만 무료한 수영 생활을 보내는데 시간 때우기로 그저 적당한 듯합니다. 두 사람은 어두운 감방 안에서 몰리나의 영화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의 취향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몰리나가 전달하는 이야기는 몰리나의 입장에서 몰리나가 가장 감명받았거나 몰리나의 가슴을 울렸던 장면들일 것입니다. 그런 장면을 듣기만 하면서 상상하는 발렌틴은 몰리나와의 성향 차이, 단순히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차이를 넘어선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성향 차이가 극도로 다릅니다. 그로 인해 몰리나의 이야기를 중간중간 끊어내기도 하고 그의 반응으로 몰리나가 이야기를 그만두고 싶어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런 와중에 정치범인 발렌틴으로부터 정보를 캐내고 싶었던 서당은 몰리나를 미끼로 쓰게 됩니다. 근데 사실 몰리나는 형무소장과 정보국 형사의 끈앞풀로 자신의 석방을 조건으로 정치범 발렌틴의 정보를 얻기 위해 접근한 것이죠. 하지만 이를 모르는 발렌틴은 자신에게 헌신적인 몰리나에게 차츰 마음을 열게 되고 몰리나 역시 이런 발렌틴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발렌틴이 심한 복통으로 구토와 설사를 하게 되고 몰리나는 거리낌 없이 뒤처리를 하며 따뜻하게 간호해줍니다. 그러면서 서로 보이지 않았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져 가게 되고 우정을 넘어 사랑이란 감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발렌틴의 비밀을 캐기 위해 몰리나가 같은 방에 수감하게 된 것이고 발렌틴의 급식에 복통을 유발하게끔 한 것이었습니다. 가석방을 시켜주겠다는 교도소장의 제안으로 몰리나는 발렌틴에게 다가갔었지만 어느새 가슴속에 자리 잡은 발렌틴. 함께 지내며 발렌틴을 마음에 품게 된 몰리나는 발렌틴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소장에게 거짓말을 하며 감방을 나가는 몰리나에게 발렌틴은 자신의 동지들과의 접선을 부탁합니다. 몰리나는 자신은 분명히 당국의 감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발렌틴은 끝까지 몰리나에게 부탁을 하고 몰리나가 석방된 이유는 몰리나를 감시한 사람들의 보고서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몰리나는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 발렌틴의 동지들과 접촉을 시도하지만 발렌틴의 동료들은 몰리나가 당국의 감시하에 있으리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몰리나가 그들을 접촉한 순간 뒤쫓던 형사에게 발각이 되어 오해를 한 발렌틴의 여친 리디아의 총격에 의해 거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렌틴은 고문을 당하는데 극심한 고통 속에서 발렌틴의 머릿속에서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인 마르타와 몰리나 그리고 몰리나가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영화 속 이야기들이 뒤죽박죽 섞인 채로 떠다닙니다. 발렌틴 역시 감옥 의무실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럼 소설에서 마음속 깊이 남는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졸린데 어떻게 해. 그런데 나도 홈이 나네. 너도 졸린 모양이네. 그래, 잠이 안 오면 가브리엘 일에 대해서나 생각해봐. 가브리엘이 누구지? 메이터야 실수로 이름을 말해버렸네. 그럼 내일 보자. 안녕, 내일 봐. 참, 이런 게 인생인가 봐. 내 애인을 생각하면서 밤을 지새우게 생겼으니. 사랑은 바로 그런 거야. 사랑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은 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지. 사람의 일생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모두 일시적인 것이야. 영원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우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좋은 일이 일어나면 오래 지속되지 않더라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유럽 여자, 똑똑한 여자, 아름다운 여자, 교양 있는 여자, 국제정치에 관해 지식이 있는 여자.
마르크스주의를 아는 여자.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여자. 예리한 질문으로 남자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여자. 청렴 결백한 여자. 고상한 취미를 가진 여자. 경우에 맞게 옷을 우아하게 입는 여자. 젊지만 동시에 성숙한 여자. 술 문화를 잘 아는 여자. 적절한 요리를 선택할 줄 아는 여자. 경우에 맞게 포도주를 주문할 줄 아는 여자. 자기 집에서 손님을 접대할 줄 아는 여자. 하인을 부릴 줄 아는 여자. 100명 정도 초대한 파티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여자. 침착하고 다정한 여자. 욕망을 자극하는 여자.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의 문제를 이해하는 유럽 여자. 라틴 아메리카 혁명가를 높이 평가하는 유럽 여자. 하지만 식민화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문제보다 파리의 시내 교통을 더 걱정하는 여자. 매력적인 여자. 누가 죽었다는 소식 앞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여자.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죽었다는 정보를 여러 시간 감춰두는 여자. 커피 농장이 있는 정글로 돌아가는 자기의 젊은 연인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하는 여자. 파리에서 편집장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 여자. 진정한 사람을 좀처럼 잊지 못하는 여자.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여자. 자기의 결정을 좀처럼 후회하지 않는 여자. 위험한 여자. 모든 것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여자. 괴로운 추억을 잊을 수 있는 여자. 조국으로 돌아간 청년의 죽음까지도 잊을 수 있는 여자. 자기 조국으로 날아가는 청년. 비행기에서 조국의 푸른 산을 지켜보는 청년. 감격해 눈물을 흘리는 청년. 그래, 솔직히 말하면 내 말도 맞아. 여기서 내가 미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은 내가 현실을 비관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스스로 내 자신을 소외시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 지금 내가 하는 행동처럼 말이야. 내가 말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만 생각하는 내 태도는 위험한 행동일 수 있단 말이야. 왜 그렇지? 그렇지 않아. 그렇게 현실을 도피하는 것은 마약처럼 해로운 거야. 내 말 좀 들어봐. 내 현실, 바로 내 현실은 단지 이 감옥만이 아니야. 이 감옥을 뛰어넘어 생각해봐. 내 말 알겠지? 그래서 난 책을 읽고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약속해줘. 다른 사람들이 널 무시하지 않도록 행동하고 아무도 널 함부로 다루게 하지 말고 착취당하지도 마라. 그 누구도 사람을 착취할 권리는 없어. 한 얘기 또 해서 미안해. 전에 한 번 말했는데 넌 그 말을 별로 달갑게 여기질 않았어. 몰리나, 남한테 무시당하면서 살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난 행복해요. 당신도 행복해요. 당신은 날 사랑하고 난 더욱 당신을 사랑해요. 난 사랑에 빠져 지난 일을 잊었어요. 난 오늘 행복해요. 날 위해 우는 당신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아주 이상하게 끝나지? 아니, 아주 멋진데 그 부분이 영화에서 가장 멋진 부분이야. 왜 그렇게 생각해? 그녀는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적어도 일생에 한 번은 진정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에 만족한다는 의미니까. 비록 그와의 관계는 끝이 났을지언정. 행복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 더욱 고통스럽지 않을까? 몰리나, 한 가지 명심해 두어야 할 게 있어. 사람의 일생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모두 일시적인 것이야. 영원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 맞아. 하지만 조금 더 오래가는 것은 있어. 우린 현실을 있는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좋은 일이 일어나면 오래 지속되지 않더라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지만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가슴 속에 이성이 있지. 아주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가 한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널 비웃고 있는 거야. 그가 누군지 이름까지도 기억할 수 있어. 바로 파스칼이야. 어때? 졌지? 널 그리워할 것 같아. 몰리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나한테 키스하는 것 아주 싫어.
내가 처음에 말해준 영화의 여주인공처럼 내가 표범으로 변하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그래. 난 표범 여인이 아니야. 그래, 맞아. 넌 표범 여인이 아니다. 표범 여인이 된다는 건 아주 슬픈 일이야. 아무도 그녀에게 키스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넌 거미 여인이야. 그녀는 정글이 가장 우거진 곳에 있는 거미줄에 빠져 있어. 아니야. 거미줄이 그녀의 몸에서 자라고 있고 허리와 엉덩이에서도 거미줄이 나오고 있어. 거미줄은 그녀 신체의 일부분이야. 끈끈한 밧줄 같은 털이 수북이 나와 있어. 구역질 날 것만 같은 털이야. 하지만 쓰다듬으면 아주 부드러운 실 같을 거야. 그것을 만졌을 때 아주 인상적이었어. 전화를 끄는 즉시 피고는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창문을 열지는 않음. 추위 때문인 것 같음. 하지만 커튼을 젖히고 몇 분 동안에 걸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음. 평소처럼 거리를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위쪽을 쳐다보고 있었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북서쪽을 바라보고 있었음. 즉, 호라멘토가와 바우네우스가의 교차로 좀 더 정확하게 방향을 표시하자면 교도소가 있는 기아드보토 지역을 향해 쳐다보고 있었음. 레이첼입니다. 그럼 제가 작가와 소설에 대한 뒷이야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미 여인의 키스는 마르케스 이후 라틴 아메리카 문학 최고의 문제작으로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비좁고 음습한 감방, 낭만적인 동성애자와 냉소적인 게릴라의 만남, 싸구려 멜로드라마를 매개로 펼쳐지는 성과 억압, 사랑과 편견, 자유와 폭력에 대해 들려주는 매혹적인 장편 소설입니다. 대중문화적 요소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게릴라와 동성애자를 통해 당시의 억압적인 사회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와 역사적 주체가 역설적으로 결합되면서 예술의 가식에 도전하고 있는데 포익은 재생성 과정을 통해 하위문화인 대중문화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킵니다. 마누엘 푸익은 1932년 아르헨티나의 헤네랄 비에가스에서 태어나 중등교육을 받기 위해 혼자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갔습니다. 1950년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에 입학해 건축을 공부하다가 철학으로 전공을 바꾸었으나 1956년 이탈리아 협회의 장학금을 받아 로마의 치네치타 실험영화센터에서 영화를 공부했습니다. 여러 편의 영화 시나리오를 썼지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고 이후 소설을 쓰기 시작해 1965년 뉴욕에서 처녀자 리타 에이 워스의 배신을 발표했는데 르몽드지 최고의 소설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1969년 두 번째 소설 조그만 입술을, 1973년 세 번째 소설 부에노스아이레스 어페어를 출판했으나 호앙 페룬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와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로 아르헨티나에서 판매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왕가위 감독에 의해 해피투게더로 영화화되면서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그 후 마누엘 푸익 최고의 작품이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1973년 아르헨티나의 독재 정치에 환멸을 느껴 망명길에 오르는데 망명지인 멕시코에서 거미 여인의 키스를 써서 1976년에 발표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아르헨티나에서는 판매 금지를 당하지만 전 세계에서 대성공을 거두며 할리우드에서 영화화되어 그에게 전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주었습니다. 동성애자이자 망명 작가이고 할리우드 고전 영화에 광적으로 매료되었으며 스스로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 했던 그는 1990년 9번째 소설 상대적인 습기를 끝마치지 못한 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밖의 작품들로는 대표작 천사의 음부,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영원한 저주를, 열대의 밤이 질 때 등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찢긴 가슴은 사랑이 아니고는 아물지 않지만 사랑으로 잃은 것들은 사랑이 아니고는 찾아지지 않지만 사랑으로 떠나간 것들은 사랑이 아니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두종환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은